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주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옛다 책방입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에도 역시 어김없이 하승우 선생님, 정치학자 하승우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과학 강독회 시간이 열렸는데요. 이번에 8번째 책 기록되지 않은 노동을 함께 읽었어요. 숨겨진 여성의 일. 이 책은 이제 여성 노동자 글쓰기 모임에서 쓴 2016년에 2016년에 작업한 책인데요. 이 이제 글을 쓰신 분 중에 한 분, 희정님이 또 이 모임을 같이 공부 모임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승우 선생님은 왜 이 책을 선택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뿅. 오늘 희정쌤 모시고 왜 선정하신 거예요? 이 책요. 아직 고민이 좀 있었어요. 이 책을 할까 아니면 오늘 좀 얘기를 드릴 책이 그 숨겨진 빈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빈곤 여성 가족에 대한 이제 약간 심층 연구인데 둘 중에 뭐 할까 하다가 이게 어쨌든 좀 읽기는 편해서 아까 제가 약간 논문을 책으로 만드신 느낌이라 가지고 그 얘기를 그냥 제가 얘기로 좀 전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뭐, 최근에 약간 제 어이없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20대 남성.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게 막 얘기되는 거는 뭐, 20대 남성의 페미니즘, 가장 반페미니즘 정서가 강하고, 이렇게 누리지 못했는데 희생당한 게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 되게 멀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저는 20대가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저희 세대죠. 40, 50대 세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40, 50대 세대가 계속 그 가부장성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20대가 그렇게 인식하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되게 가해지는 문제는 사실 거의 풀리지 않고 누적되어 왔는데 지금 시대에 딱 단면만 끊고 본인이 어디서 불이익을 받는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저도 어쨌든 양육을 하면서 되게 생각하게 되는 게 되게 인식하지 못했으면 되게 편했을 것들을 제가 인식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쵸. 사실 이제 불편하다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게, 원래는 이게 당연히 분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불편한 게 아니라 원래는 이게 맡아야 되는 일이었는데 안 맡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그런 약간 차별적인 발언들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안 누리고 있으면 와서 그게 걸릴 텐데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거에 안 걸리게 생활해 왔던 건데, 사실 돌이켜보면 사실 진짜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간다 이런 생각이 막 계속 드는 건데, 그런 과정을 맥락을 생략되고 이제 딱 현재적인 조건만 끊어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계속 뭔가 공정하지 않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기록되지 않은 노동이라는 책이 가진 가치는 사실 말 제목 그대로인, 이게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 굉장히 많은 차별과 폭력이 존재하는데 그랬던 거고. 사실 이 책은 제가 예전에 그 한살림이 내는 살림 이야기라는 책에 한번 서평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서평을 썼던 게 언제였냐면 그게 뭐였죠? 넥스, 이게 게임, 그것 때문에 그 게임의 그 목소리, 성우가 막 한참, 그쵸. 그 티셔츠, 그 때문에 막 엄청 공격받고 있을 때 좀 생각은 하고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이제 서평을 썼던 거고, 그때 이제 서평 쓰면서 이제 좀 고민됐던 게, 그러니까 그냥 노동이라고 했을 때 드러나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고, 사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걸 진짜 이 여성 노동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민낯, 그래서 보여주고, 이게 사실은 이게 공식적인 노동과는 무관한 일들이 계속 노골적 암묵적으로 강요받는 거고, 사실 그러면서 노동의 대가는 계속 남성보다 낮게 책정되거나 조건도 훨씬 나쁜 거고, 뭐 일상적인 선으로서 폭력은 그냥 거의 옵션으로 들어가고, 이제 반발하면 뭐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그러니까 막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이거는 뭐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유가 되게 다른 거죠.
뭐 노동 조건에 대한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일상적인 뭐 성희롱이나 폭력에 대해 반발하는 것도 그런 식의 해고 사유가 그냥 돼버린 어느 순간. 그래서 뭐 이 책의 단계 여성 노동이 되게 뭐 그러니까 사실은 노동 이렇게 했을 때 통쳐져 있을 때 드러나지 않는 굉장히 많은 게 있었고, 여기도 보면 뭐 야쿠르트 아줌마, 행사 도우미, 헬스장 트레이너, 대리운전 기사, 뭐 톨게이트 노동자, 산모 도우미, 뭐 돌봄 교사, 방과후 교사 이렇게 쭉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상적인 노동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차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는 그냥 노동 조건, 소위 말 그냥 일상적인 노동 조건 이런 데 이런 얘기가 안 들어가는. 사실 전 약간 되게 좀 인상적으로 왔던 거는 이제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인데, 뭐 약간 좀 읽으면서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일상적인 반말, 욕설, 그다음에 뭐 왜 안 웃냐라고 안 웃으면 안 친절하다고 항의하고, 사무실에 전화하고, 뭐 미세먼지 많은 날에도 계속, 사실 미세먼지 많은 날에 가장 이 톨게이트 가장 직접적인 영향인데 마스크도 못 쓰게 하고,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비정규직 전환돼 가지고 어쨌든 매년 갱신되니까 임금 인상도 없고, 그러면서도 되게 한국 사회는 여성 노동이니까 여성 노동자들한테 당연히 미소를 요구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쭉 그냥 돼 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록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거기 나오는 그 비혼모, 미혼모들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미혼모라 사실 밝혀지면 뭐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뭐 애 맡기고 나서 한잔하자, 뭐 오늘 밤 뭐 밥 달라, 뭐 사실 이런 거는 뭐 노동이고 안 노동이 떠나가지고 사실은 일상적인 폭력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해 있는 사회가 이제 한국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뭐 그때 얘기한 게 뭐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얘기하는데, 어쨌든 여성 혐오는 원인이 되게 분명한 거잖아요. 어쨌든 한국 사회에 되게 가부장적인 권력 하에서 되어 왔고, 일상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사실 남성 혐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러면 여성 혐오, 남성 혐오가 동등한 혐오 현상으로 볼 거냐?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책의 맨 앞에 나오는 게 이제 저는 어쨌든 앞에 나오는 얘기가 이 책에 사실은 쭉 뒤에 나오는 사례들이 이제 있는 얘기를 생각하는 게, 10페이지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유망 직종이라며 새 일들이 줄줄이 생겨나고 있지만 여성에게 주어진 일자리는 사회적 보장에서 제외되고 법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많다. 그 속에는 먹이고 시키고 기분 맞춰주고 돌보는 일은 여성이 당연히 하는 일이고, 그 대가를 따로 쳐주지 않아도 된다는 성배분업과 성차별의 편견이 있다. 그리고 사회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민간 시장에 맡겨 여성들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는 정책의 문제도 있었다. 새로운 여성 노동자들이 생겨났지만 그녀들에게 노동자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이는 없었다. 그 일이 노동이라는 것조차 새로웠다. 일은 노동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하고 사회의 지속을 위해 그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도 말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죠. 뭐 지금도 보면 뭐 이렇게 일, 가정, 양립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일자리만 지어주고 가정해도 안 바뀌면 이거는 양립이 아니라 더욱더 가혹한 착취가 되는 거고, 사실 이 책에 보면 뭐 사실 일자리가 생긴 것은 사실 일자리 내에서의 성차별과 성폭력도 여전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자리의 빈도나 퍼센트만 가지고, 취업률만 가지고 사실 우리가 한국 사회가 차별이라고 하는 게 해소되고 있을 거라고 볼 거냐. 사실 그건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그냥 말이 안 되는 그냥 문제인데, 너무 한국 사회는 이거를 그냥 너무 당연한 옵션인 것처럼 그냥 유지해왔던 게 있고, 이제 그 정재원 쌤이 쓴 숨겨진 빈곤이라는 책은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책을 제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빈곤 여성들 중에 이제 이혼을 선택하신 분들을 이제 약간 심층 인터뷰 통해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 사회 많은 이제 담론들이 가진 게 이제 결국 가족을 해체하면서 여성들이 더 빈곤해지고 있다라는 이제 나름의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정재현 쌤이 들어가는 거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혼을 통해서 여성이 빈곤해진다라고 하는 되게 중산층 중심으로 이해하는 사회 방식이다. 남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이 보살피고 돌봄도 하다 보니까 이혼하니까 여성이 생계가 이런 거 되게 중산층인 거고, 사실 빈곤 여성들은 생계도 여성이 책임지고 가정에도 여성이 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혼이라고 하는 건 여성들에게 일종의 약간 기회인 거죠. 정말 이렇게 생계와 가족, 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유지시켜야 되는 이중 부담에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는 되게 일종의 선택과 기회인 거지. 이거를 동일하게 적용해가지고 보는 게 맞을 거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는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어쨌든 한국 사회가 가족이 제일 문제가 되면서 계속 이제 이 가족을 유지시키는 전제로 일종의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이런 식의 갔는데 이제 이런 게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계속 책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여성 빈곤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특수한, 그러니까 그냥 노동시장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가족 내에서의 권력 관계와 그다음에 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그다음에 또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애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관돼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퉁쳐가지고 이야기하기 되게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하시고 있고, 이 책에서 약간 저는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얘기하시는 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참여자들은 빈곤을 계기로 이혼한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억압적인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이혼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 생활 동안 정상적인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였고 그 과정은 빈곤하게 되는 과정을 동반하였다. 출생가족의 계층적 배경은 연구 참여자들이 빈곤에 이르게 되는 경로가 달라지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도 불구하고 가족 규범은 모든 사례의 여성들이 빈곤에 취약하게 되는 차별 기제로 작용했다. 가족만 유지된다면 여성은 빈곤하지 않을 것이라는 담론은 여성들을 생애 과정 내내 경제적 주체로 설 수 없게 하는 강력한 신화로 존재하였다. 남성 생계부양자, 여성 보살핌 책임자라는 성별 분업 규범은 여성이 1차적으로 자녀 양육을 책임지도록 하는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는 힘으로 분석하였다.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약간 이 책에서 대안적으로 제안하는 거는 결국 이거는 그냥 일자리를 제공해준다 이렇게 해서는 전혀 풀리지 않은 문제인 거고, 사실은 뭐 성평등한 가치의 확산과 그다음에 여성 노동과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실 이제 차별 시정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변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빈곤 여성들은 계속 반복되게 된 이런 곤래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게 신자유주의, 저희가 계속 봤던 신자유주의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되게 심각하고, 어쨌든 이 노동위원회라고 하는 게 많은 노동자들을 되게 위험과 이런 게 노출시킨 게 많은데, 사실은 그러면 아까 그런 한국 사회는 그런 질문도 있으셔야 돼요. 그럼 신자유주의가 안 왔으면, 그러니까 한국이 IMF 이후로 신자유주의가 안 왔으면 그러면 괜찮은 거였냐? 라고 질문하게 보면 사실은 뭐 여성 노동자 입장에서는 더 나빠진 건 맞지만, 이거 어쨌든 뭐 이 기록되지 않은 노동이 나오지만 어쨌든 IMF 이후에 이제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더욱더 여성 노동자들이 더 안 좋은 위치로 간 건 맞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별로 안 좋았다는 거죠. 그 이전에도 여전히 차별적이었고 폭력적이었고 뭐 이런 것들은, 근데 문제는 그런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그런 차별과 폭력은 사실은 주요한 사회 의제가 안 됐던 거죠. 그냥 이거는 당연히 감내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을 시작했으면 당연히 감내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가정 양립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지금에 있는 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맞춰서 다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뭐 결국은 결국 한국 사회에서 그렇다면 여성 노동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더욱더 열악한 위치로 계속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이제는 얘기를 해야지만 사회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회는 이제 그런 거지. 모두가 다 힘들어. 그러니까 다 힘든 거니까 참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 넘어가 버리는. 그래서 그런 노동, 이제는 좀 그런 얘기들을 꺼내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노동에 대한 이야기도 본격화시켜야지. 조금 저희가 좀 다른 가치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앙드레 고르도 사실 새로운 노동, 어쨌든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서 그런 노동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어쨌든 또 고르 얘기도 보면 잘 안 나오는 얘기는 이런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는 어쨌든 좀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르가 되게 자율적 노동 강조하지만 사실은 그 자율적 노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 무풍지대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자율적 노동이 가능하려면 그럼 결국은 이제 저희 집도 좀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어린이는 누가 돌볼 거야? 약간 이거를 돌봄 노동을 누가 가정 내에서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 풀리면 자율노동은 사실 또 되게 자율노동인 것 같지만 사실 타율노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좀 대안적인 노동, 새로 노동을 얘기하려면 이제는 좀 이 가부장제 문제도 저는 이제 좀 같이 끌어올려야 된다. 이게 그냥 모든 게 다 신자유주의 문제로 퉁쳐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한국 사회에서 되게 고질화되어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라는 문제를 좀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제 이 책을 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 뭐 또 마침 또 저희는 희정쌤이 또 계시니까 이 필자이기도 하시고 하니까, 사실 뭐 이 얘기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더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책을 보자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